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우디의 플래그십 SUV이자 크로스오버의 감성을 담고 있는 아우디 Q8 5 TFSI 쿼트로 프리미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지난 시간 동안 SUV 라인업의 방점을 Q7에게 부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점점 다양한 SUV 및 크로스오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아우디는 결국 Q8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Q7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더욱더 매력적이고 대담한 스타일링을 갖고 있는 이 Q8은 과연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Q8 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은요 5.5mm의 긴 전장을 통해 이 브랜드 플래그십 SUV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95mm와 1705mm의 전폭과 전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고가 다른 플래그십 SUV에 비해서 조금 낮게 그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차량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대신 휠베이스는 2995mm로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죠. 이 외에도 이제 V6 엔진이라던가 쿼트로 시스템,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항이 더해지면서 차량의 공차 중량이 2230kg으로 제법 무겁게 구성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우디는 지금까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전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Q8의 디자인은 좀 더 미래적이고 좀 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싱글 프레임 디테일이라던가 헤드라이트 그리고 바디킷의 디테일 등을 보고 있자면 사실 아우디의 전통적인 디자인보다는 아우디의 미래적 디자인, 그러니까 이트론 디자인을 좀 닮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전면 부분에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 라인 역시 굉장히 낮게 그려져서 이 크로스오버 SUV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라인 패키지가 더해진 탓에 이 외부 디테일들이 다 검은색으로 칠해져서 더욱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 루프 레일과 이 윈도우 라인 가니쉬, 그리고 도어 패널 하단의 이 디테일들이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드미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이제 네 바퀴에는 굉장히 큼직한 이 알로이 휠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재원상 살펴보면요 285, 451, 21, 그러니까 21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굉장히 큰 체격의 SUV에게 안정적이면서도 대담한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면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 차가 제시하는 이 크로스오버 SUV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 라인과 루프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지면서 더욱더 감각적인 SUV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 디자인은 전통적인 아우디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 잡혀 있는 이 가로의 연출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높은, 그러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바디킷 양 끝에는 마치 머플러 팁인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더해져 있어서 감각적인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우디 Q8 5 TFSI 쿼트로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신의 아우디가 제공하고 있는 아주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요소들은 아우디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볼 수 있었던 만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잘 느껴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Q8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SUV라 할 수 있는데 그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내심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어를 열어보았을 때도 이러한 감성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어 패널 누가 보더라도 아우디의 것이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뱅엘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한편 외장에서 S라인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어슬 플레이트에서도 S라인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덕분에 시트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메탈 페달 세트 등 이 S라인 패키지의 디테일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주는 이 버추얼 콕핏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은 물론이고 시각적인 매력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두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이 상단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하단은 전통적이지만 그 사용성 역시 이 일반적인 터치 방식이 아닌 감압식을 구성을 하여서 보다 직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 버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정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매력은 좀 아쉬울 수 있어도 사용성 부분에선 더욱더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버튼들 보이고요. 기어 시프트 레버 및 이 각종 디테일들도 이 아우디 특유의 그런 정제되어 있는 기술적인 그런 질감을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대시보드의 이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묻어나지 않는 아주 깔끔한 소재입니다. 사실 하이그로시를 쓰면서도 이렇게 지문이 잘 묻어나지 않게 구성을 한다면 그 만족감이 더욱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절대 지문이 안 묻어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콰트로 레터링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밝은 날 조작하다 보니까 그 앰비언트 라이트의 매력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파노라마 선루프 굉장히 큼직한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요. 2열 탑승자 역시 높은 개방감을 누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이 Q8의 감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소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도어 패널 역시 1열 공간과 같은 만족감을 제시하리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안쪽으로는 이 크로스오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이 2열 공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레그룸도 넉넉한 편이고요. 헤드룸도 만족스러운 편이라 이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트 역시 굉장히 우수한 디테일과 마감을 통해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공조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방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조작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워낙 직관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사용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열 암레스트는 이제 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좀 기능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열 시트 폴딩은 이렇게 수동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완벽한 풀플랫은 아니고 살짝 기울여져 있는 플랫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페형 SUV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격이 워낙 큰 만큼 이 적재 공간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Q7처럼 박스 타입의 그런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의 각도와 구성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간 구성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잘한 수납 공간 및 이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레벨링 기능을 할 수 있는 버튼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이 적재 공간의 사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단에는 이렇게 템포러리 킷이 장착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이 타이어의 공기압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1억 원이 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열 시트 폴딩을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좀 더 편하게 제작되었다면 그 만족감이 더 높았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한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요 340마력과 51.0kgm의 우수한 토크를 제시하는 V6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제 8단 팁트로닉과 함께 조합이 되었고요. 콰트로 시스템을 통해 4바퀴로 출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이 정지 상태에서 5.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우수한 민첩성 자랑하고 있고요. 최고 속도는 210km/h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효율성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체격도 크고 성능도 우수한 차량이기 때문이죠. 실제 이 Q8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은 복합 기준 7.9km/L의 효율성을 갖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7.1 그리고 9.2km/L로 아무래도 고성능 이 가솔린 풀사이즈 SUV의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Q8 55 TFSI 프리미엄과 함께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실제 주행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시트에 몸을 맡기게 되면요, 확실히 이 쿠페형 SUV,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 SUV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전방 시야는 굉장히 넉넉한 편인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 시트 포지션을 느끼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 시야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 들어가는 이 Q8의 외형을 잘 느끼게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센터페시아, 센터 터널, 그리고 계기판 등의 연출은 아우디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적 우위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패널과 이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기술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하단의 디스플레이 패널 있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터치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터치라기보다는 이 물리적 버튼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터치지만 요 부분은 약간 물리적 버튼, 감압식이다 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라던가 디테일의 연출에 있어서는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기술적으로 그런 아우디만의 감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소재가 손에 닿았을 때의 느낌이 조금 아쉬워요. 실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이 위쪽의 가죽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부분은 약간 그 우레탄을 만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을 주는 게 있고요. 그 외 일부 소재들도 괜찮은데 하다가 또 아쉬운데 하는 약간 그 미묘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본적인 구성에서 분명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억 원이 넘는 가격을 떠올려 보면은 아우디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을 조금 채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이미 이 Q8 TDI 사양을 이미 시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TFSI 사양의 시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디젤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Q8 TDI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우수한 효율성이라던가 뛰어난 운동 성능을 모두 누리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정차를 할 때라던가 아이들링 상황이라던가 저속 주행을 할 때에는 디젤 특유의 그 진동과 소음이 약간 고개를 들긴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OTF-SI는 지금처럼 시동을 걸더라도 시동이 재시작되는 그 순간에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고, 그리고 페달을 통해서 운전자의 발끝을 향해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 캐빈 플로어 혹은 시트 등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아주 정숙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확실히 Q8 가솔린 사양의 TFSI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보면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하는 이 OTF-SI 엔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V6 3.0L TF-SI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이라던가 토크 부분에서 충분히 이 거대한 체격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진 가속도 그렇고요, 추월 가속도 그렇고 고속주행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 몫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차가 2톤이 넘는 그런 육중한 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전자의 의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출력적인 답답함이라던가 아쉬움 이런 거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완성도 높은
이 TFSI 엔진이다 보니까 출력이 전개됨에 있어서 그 섬세함, 그 부드러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TDI 모델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변속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변속기는 사실 뭔가 이 차가 특별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 상황에서도 제 몫을 다하는 그런 팁트로닉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주행 전반에 걸쳐서 변속 속도라던가 변속 상황에 따른 판단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호술할 드라이빙 모드에 대응해서도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조금 작게 그리고 또 애매하게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동 변속을 통해서 운전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패들 시프트의 변속 반응이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평이한 수준의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그런 변속기의 셋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가 이제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구나, 6개네요. 개별 설정까지 하면 7개네요. 자,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올로드 모드가 있고요. 효율성, 그리고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인디비주얼 이렇게 총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선 다이내믹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 다이내믹 모드로 넘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우선 다이내믹 모드로 바뀌게 되면 확실히 차가 민감하게 반응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뭐 변속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기본적인 상황에서 RPM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선명하게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QA TDI가 워낙 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휠 사이즈와 이 타이어가 이 차에 비해서 좀 작게 좀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크기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면서 차의 움직임이 좀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 다이내믹 모드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건 이제 운전자가 느꼈을 때 만족감이지, 노면에 대한 대응력이라던가 노면 충격에 대한 이 흡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실제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제 평소에 이 승차감이라던가 차의 노면 충격에 대해서 이 차의 피드백을 확인하는 그 구간을 지났었는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을 만큼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지나간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역시 이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는 다르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다 생각이 되고, 실제 뭐 연이은 노면의 변화라던가 요철, 과속 방지턱 이런 걸 지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이러한 노면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건 알려주지만 그로 인한 충격이라던가 부담은 운전자에게 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주행 내내 정말 만족하면서 이 드라이빙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드라이빙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게 되면요, 이 차의 일체감,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더 직관적으로 변화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가 크고 무겁고 길고 막 이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의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요. 게다가 조향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서스펜션의 대응 능력 등 전체적으로 보다 더 컴팩트한, 보다 더 스포티한 차량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빙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정말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런 변화를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정말 이 다이나믹 모드로 달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딱 드라이빙 모드를 바꿈과 동시에 차체의 높이를 낮춰주고,
그리고 더욱더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중량급까지도 아니고 한 중형급 차량을 타면서 기분 좋게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아, 이래서 Q8을 만들었구나, 이래서 기존 Q7과 Q8을 구분했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무언가 Q7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넉넉한 공간에 집중을 했다면, Q8은 과감하게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아우디가 그려내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쿼트로 시스템도 그렇고요, 이 아우디가 추구하는 여러 그 기술적 드라이빙을 구현을 하면서 차량의 무게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글쎄요, 그거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그 차의 움직임, 차의 무게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여서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자유로를 달려서 효율성을 한번 검증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차가 그렇게 연비가 뛰어난 차가 아니에요. 복합 연비도 7.9km/L고 고속 연비도 9km대 초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를 달리고 나니까 14.7km/L의 아주 압도적인, 아주 기대 이상의 효율성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공인연비도 공인연비지만 이 실연비에서의 그 개선폭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분명 소비자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주는 가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지금 타면서 장거리 주행을 제법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주유 없이 지금 굉장히 긴 거리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효율성이 좋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여러분, 이 차는 크고 무겁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잘해도 도심 연비는 그리 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쿼트로 프리미엄 사양으로서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 주행 기술, 주행 보조 기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때때로는 너무 과도한 이 기술 포진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기능을 끊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차의 다양한 매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우디 Q8 OTF-SI 쿼트로 프리미엄을 함께 타봤습니다. 자, 1억 원이 넘는 가격대, 그리고 사실 이 바로 아래 이 투아렉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또 다른 대안책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여전히 선택지가 많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Q8은 아우디 플래그십 SUV의 가치를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과 이 독특한 디자인 안에서도 불구하고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췄다는 점, 그리고 드라이빙 전반에 있어서 군더더기 없는 모습과 뛰어난 효율성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대형 SUV, 플래그십 SUV, 그리고 또 크로스오버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아우디 Q8에게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타당성을 입증한 그런 바로 이 Q8 OTF-SI 쿼트로 프리미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